법을 선택으로 생각하게 되면 둘째로 우리는 법 앞에서 당당하게 됩니다. 법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갇혀 있으면 법이 정한 의무를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죠. 그 위반에 따른 효과는 계산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민사 책임, 형사 책임 등 그 책임은 그냥 두려움의 대상일 뿐이고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법을 피하고 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나의 삶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법 앞에서 나의 삶이 쪼그라들어 버리게 되죠. 그러나 법을 선택이고 자유라고 생각하는 순간 법이 정한 책임은 정의의 한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의무를 위반할 것인지 의무를 준수할 것인지는 모두 나의 선택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은 법 위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득과 비교하는 비교 대상이 되고요. 이제는 내가 그 책임을 질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주체가 됩니다. 이제 법을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앞에서 당당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삶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주체적인 주체적인 삶으로 바뀌는 거고요. 또 그런 점에서 볼 때 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게 되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그 법을 아는 것을 알기 위해서 행하는 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 법이 선택지라고 생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앞에 있는 법이 선택지로서 과연 타당한 것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법의 내용이 공정한지 또는 합리적인지를 평가하게 되는 거죠. 단순히 그 의무 내용이 무엇인지 그 의무 내용대로 따르겠다는 입장이 아니라 그 법 속에 쓰여져 있는 책임이 과연 타당한지, 그 책임의 양이 충분한 것인지 이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그런 것들을 비교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법 위반에 대해서 내가 속한 집단에 대해서 부여하는 책임의 크기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책임의 크기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로 적용되는 법조항에 부여된 책임의 크기는 굉장히 크고 또 부자인 사람들이 주로 위반하는 법조문에 대한 어떤 법조문에 붙어 있는 책임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비교를 보다 명확하게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비교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균형감 내지는 정의감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정의감 속에서 법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이런 생각 속에서 법을 새롭게 바꾸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법은 법을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법이 헌법에 위반됐을 때는 법 자체를 아예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도 있고요. 또 법의 내용을 일부만 바꾸면 충분하겠다 싶은 경우에는 국회 입법 절차를 통해서 법을 바꾸면 됩니다. 법을 바꾸는 문제 또 악법을 고치는 문제에 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넷째로 법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생각은 자신의 삶만 옥죄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도 역시 옥죄는다는 거죠.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현행법이 악법일 수도 있다는 점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법 위반이 일단 부정하다고 평가할 수는 있지만 큰 그림에서 볼 때 오히려 정의로운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큰 그림 속에서 정의를 위해서 현행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법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들을 무조건 비난합니다. 비난의 근거는 확실하죠. 정의의 관점에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법 위반, 그 다음에 의무 위반 그 자체를 비난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악법도 법이라는 생각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거죠. 이처럼 법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서 전태일 청년이 느꼈던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철조망, 그것은 법이다. 질서이다. 규범이며 도덕이며 훈계이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억압이다. 겹겹이 그 철조망을 둘러치고 그 속에서 무엇인가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철조망을 넘어서는 사람들을 짓밟고
그 쓰라린 얼굴 위에다 침을 뱉는다. 쓰러진 짓밟힌 인간의 이지러진 얼굴 위로 고통스런 죄의식의 올가미가 덮어 씌워진다. 그리하여 철조망을 넘는 과정은 모래안으로 전락하는 과정, 법과 질서의 테두리 밖으로 고독하게 추방되는 과정, 양심과 인륜을 박탈당한 비인간으로 밀려나가는 과정이다. 이런 표현 속에서 큰 그림 속에서의 정의와 눈앞에 있는 법률 조항을 따라가는 법률 조항에 규정된 의무화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법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기보다는 법을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의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법 위반 그 자체를 평가하지 않고 큰 그림의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형사 책임, 민사 책임을 감수하고 있는 그 희생을 때로는 높이 평가하기도 하는 거죠. 국가가 장기적으로 크게 정의롭기 위해서는 큰 그림에서의 정의가 실현돼야 하면 물론입니다. 이런 점에서 법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생각은 이제부터는 좀 버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